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꾸민걸 PC와 오랜 시간 함께 하시는 고객님입니다. 이번에 리니지 클래식 PC 제작을 위해 꾸민걸 PC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신 고객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고 실제 사용하시는 분이 따로 계셨는데 그냥 가격만 여쭤보시고 알겠다고 하셔서 가셨는데, 제가 아무리 그래도 견적서는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문자로 좀 바로 보내드렸고, 또 받자마자 또 얼마 되지 않으셔가지고 실제 사용자분과 같이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꾸민걸 PC를 믿고 신뢰를 하셔가지고 아마도 가격만 보고 그냥 결제를 하셨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제작하는 과정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 PC 오프라인 매장 21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PC 제작을 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또 출고 전 테스트를 진행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리니지 클래식에 대한 관심과 제작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번에 리니지 클래식용 PC를 구매를 염두하고 계신다면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것은 바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풀세트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샀더니 또 이게 필요하고 또 뭐가 없고, 뭐 PC를 샀는데 비싼 돈 주고 PC를 샀는데 당장 사용할 수가 없다면 정말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꾸민거 PC는 고객님의 입장에서 바로 수령하시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모두 세팅해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이 이렇게 도착하였습니다. 상세한 부품에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아무튼 뭐 무상 AS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부품에 이상이 있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적인 교체가 아니라 무상 AS 기간을 감안하셔가지고 현명하게 그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일 낫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갑작스러운 상황이 있다, 빨리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 영상 꼭 잊지 마시고 무상 AS 기간 참고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풀세트이고요. 모니터는 LG 거 32인치로 구성을 했고, 이제 키보드 마우스도 기계식,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오랜만에 PC를 구매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키보드도 그 기계식 청축으로 해서 좀 깔깍깔깍 하는 느낌도 있고, 키감도 좋고, 그 다음에 타격감이라고 하죠.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그 LED가 있어서 조금 평범한 키보드가 아닌 것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제품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일단 입문용으로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좋고요. 키보드랑 마우스랑 같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사진에서는 안 나왔는데 장패드와 사운드 바도 지금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잊지 않고 챙겨 드릴 거고, 배송을 하는 과정 중에 그 업체에서 사운드 바를 깜빡하고 못 보내가지고 이거는 하루 뒤에 제가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조립하기 전에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어 놓은 사진이고요. 부품들에 대한 지금 현재 가족 사진입니다. 자, 꾸민거 PC는 재고 상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재고 상품이 있다면 견적을 짤 때 아무래도 재고 소진을 위한 견적을 짜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져서 폭넓은 시야에 견적 짜기가 되게 어렵게 되고, 그리고 제품별로 무상 AS 기간이 존재를 하는데 온전한 무상 AS 기간을 보장받으실 수 없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 PC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SSD와 메모리가 정말 진짜 무섭게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보여드리는 이 테크트리 DDR4와 라이젠 5600, 그 다음에 RTX 5050 기반으로 조립을 하시게 된다면 정말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아주 좋은 PC를 제작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CPU는 라이젠 5600입니다. 뭐 6코어 12스레드, 이거는 모두 다 아는 내용이고요. 요즘에 뭐 알리라든가 뭐 해외 직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려고 CPU를 그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AS를 포기하고 사게 되는 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만약에 무상 AS 기간 중에 CPU가 불량이 생겼거나 하면은 무상 AS 기간 동안에는 정말 마음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알리라던가 이런 거 해외 직구 같은 경우는 AS 기간이 명시가 되지 않고 그냥 사서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된다 그러면은 정말 교환이라던가 이런 거 과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당근에서 저렴하게 구매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안 돼가지고 2차 여차 진짜 복잡한 상황에 얽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꾸민걸 PC는 아무리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제품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뭐 해외 직구라던가 뭐 이런 그냥
상태 자체가 저렴한 제품들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상 AS기간은 3년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계열 제품이고요. DDR4 8기가짜리 두 개를 이용해서 듀얼 채널 16기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무상 AS 기간은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쭉 받으실 수가 있고 정말 좋은 선택지죠. 메모리 가격도 정말 비싼 상황에서 AS 기간이 1년 막 짧은 거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기간 이후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정말 출혈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계일 제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제품이고요. 유통사라든가 이런 거 모두 튼튼한 제품이라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정말 메모리 때문에 골치 썩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두 개를 판매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판매를 하고 또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A 데이터 제품이고요. SX 8200 512기가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 기간 5년에다가 D램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 아주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SSD입니다. 아무리 SSD가 비싸다 하더라도 요즘에 지금 유통사라던가 제조사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제조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보시게 될 텐데 불안불안하게 저급의 상품 구매하지 마시고 정말 인지도 높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 부품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도 정말 만족도 있게 제가 잘 세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RTX 5050 제품입니다. 지금 조탁 제품이고요. 리니지 클래식에 이게 웬 말이냐,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5060으로 하게 되면 진짜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또 5050은 제가 봤을 때는 딱 게임용 PC를 할 때 딱 기준선입니다. 이보다 낮으면은 안사냐니만 못하고 이보다 높으면은 너무 맞지 않은 큰 옷을 입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리니지 클래식에 딱 비유를 했을 때. 그리고 이 PC 같은 경우는 1, 2년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품 자체에서 업그레이드라던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수명 다할 때까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RTX 5050으로 제품을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상 AS기 같은 경우에는 이외에도 이제 밝혔다시피 3년이 기본에다가 플러스 2년 확대 보증까지 지원을 해주는 모델이라 진짜 5년 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픽카드 정말 가격 비싼데 5년 정도 쓸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확보가 된다 확실하다 그러면은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자, 한번 박스를 열어보고 있고요. 그래픽카드도 지금 여러 대 지금 제가 조립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단단하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 가치사의 전격 700W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벤치마크 돌리면서 이거 좋네요, 뭐가 안 좋네요, 팬솜 거슬리네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엔드 유저한테 PC 제작을 하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제품 홍보가 아니라 진짜 저도 물건을 하나씩 고를 때 제품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는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까다로운 시선을 충족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상 AS 기간은 6년이고요. 아주 기본적으로 충실한 보호 회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역시 MSI 제품이고요. A520M A 프로 제품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이고요. 라이젠 5600과 RTX 5050과 그 다음에 이제 SSD 모두 궁합이 짝짝꿍인 제품입니다. 기본기가 충실한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게임용 PC이기 때문에 정품 쿨러로서는 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구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사제 쿨러를 장착을 했는데 이것도 정말 이 가격대에서 넘버원인 쿨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팔라딘 400 원체 유명한 쿨러이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부연 설명을 한다. 이 자체가 군더더기가 될 수가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과 다르게 위에 상단에 이렇게 쿨러 헤드 부분에 이렇게 온도 표시도 되는 아주 깔끔한 쿨러입니다. 잠깐 손님이 오셔서 한 건 해결을 했고요. 깔끔한 쿨러입니다 해서 끝났었죠. 내부 부속품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그냥 기본기 탄탄한 쿨러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립을 시작합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저 역시도 뭔가가 작은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립을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먼저 SSD부터 고정을 하였습니다. SSD를 고정을 할 때는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주는 나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별도로 쓰는 나사는 좀 머리통이 넓습니다. 그래서 SSD를 조금이나마 좀 더 안전하게 지지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MD 정품 쿨러 가이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CPU를 장착하였습니다. AM4 소켓의 CPU 같은 경우에는 CPU 핀이 외부로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착하실 때 정말 조심스럽게 잘 장착을 하셔야 되고, 간혹가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알리 직구로 라이젠 5800이라는 아주 고성능의 CPU를 구매를 하셨는데, 장착하자마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 그 CPU 핀이 여러 개가 휘어 있어 가지고 정말 안 좋은 상황을 접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고객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팔라딘 400의 쿨러 가이드를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써멀 그리스가 있어요. 그 쿨러 회사에서. 근데 저는 따로 아텍사의 MX4 제품으로 새로 도포를 해드렸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직구라든가 이런 데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짝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짝퉁이 많다. 이 이유는 정말로 좋은 제품을 짝퉁으로 만들지, 그냥 허접한 거, 그냥 듣지도 못한 거를 짝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안정성과 그 다음에 신뢰성, 굉장히 성능이라던가 이런 게 모두 뛰어난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틱 MX4 제품으로 새로 도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 CPU 쿨러, SSD 메모리까지 장착을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케이스는 다크플래시사의 DS500입니다. 전면부와 측면부가 유리로 되어 있고 아주 눈이 시원시원해지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조립 전 내부 사진입니다. 먼저 파워 서플라이부터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고정핀을 조립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내 PC 조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측면을 한번 보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인보드 고정핀이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잘 제대로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인보드 고정핀의 경우는 필이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이 메인보드 고정핀의 역할은, 첫 번째는 메인보드와 케이스의 안정적인 결합, 두 번째는 무거운 그래픽카드의 안정적인 지지, 세 번째는 메인보드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오는 24핀 파워 케이블이라던가 아니면 케이스에서 나오는 전면부 프론트 패널에 관련된 헤더를 연결할 때 메인보드 뒷판에 보면 여러 가지 납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와 케이스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나사입니다. 이게 이 메인보드 홀의 개수, 그러니까 메인보드 구멍과 일치하게 다 조립이 되어 있는지 보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장착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이제 전원 스위치라든가 이런 걸 연결하게 되는데, 메인보드 뒷판과 이 케이스가 맞물리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안타깝게도 불량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PM 스피커도 장착을 합니다. BPM 스피커는 PC에 이상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정상 부팅을 알릴 때 이 BPM의 패턴으로 이상 부품이 뭔지 혹은 정상적인 부팅을 알려주는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되고, 특정한 부품에 이상이 있다, 만약에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삐삐삐삐삐 혹은 그래픽카드 삐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 제조사라던가 제작사에 따라서 약간의 다른 패턴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 BPM의 패턴으로 PC가 이상이 있는지를, 이상 부품을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PC를 켰는데 정상적으로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났다, 그렇게 되면 PC를 껐다 하는 게 아니라 PC 외부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메인보드와 메인보드에 요즘에는 뭐 내장 그래픽이 있는 카드 같은 경우는 내장에다가 연결하는 게 맞고, 혹은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있다 그러면 외장에다가 이제 모니터와 연결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장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뭐 이제
모니터의 뭐 케이블 불량이라던가 아니면 모니터 불량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났다 그러면은 본체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니까 외부적인 부분에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지 디버그 레드라고 해서 메인보드에 불빛이 깜빡깜빡깜빡 거리면서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시각적인 기능이고 시각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청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품 스피커입니다.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에 이제 펜들이 있는데, 이 펜과 간섭이 없도록 제가 선이라던가 이런 걸 다 타이트하게 다 잘 묶어 놓은 상태이고요. 뭐 배선 정리라던가 이런 거는 모두 뭐 기본이고, 단순히 선 정리를 잘했다 해서 완성도가 높은 PC가 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선 정리 외에 진짜 세심하게 뭔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노고가 있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PC를 받으시고 집에 가셔서 이제 설치를 하실 때 연결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그 매뉴얼을 제공해 드리긴 하는데, 지금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메인보드에 보시게 되면 이 HDMI와 DV 포트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돈 주고 우리는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포트 하나를 열어놨어요. HDMI. 여기에다가 이제 모니터와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뭐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매뉴얼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위에 있는 이 두 단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한번 켜봅니다. 딱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업체에서 출고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장 직전에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꾸민걸 PC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부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다 완성됐습니다 하면은 이 영상 찍지도 않았습니다. 이 다음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조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다소 조금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하기 때문에 조금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21년 됐다고 해서 뭐 5분 만에 뚝딱 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진짜 일반 분들보다 능숙하신 분보다는 저는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해서 조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하는 시간이 굉장히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조립하는 시간은 그래도 비율로 따지게 되면은 1이다 그러면은 제가 테스트하는 시간 같은 경우는 한 4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5를 봤을 때입니다. 일단은 첫 부팅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상적으로 뭐 CPU라던가 메모리 인식하는지 SSD까지 인식하는지 한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했을 때 25년 9월 2일 버전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홈페이지에 가서 최신 바이오스를 보니까 25년 9월 18일로 올라와 있는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랑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메인보드 제조사에서는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대로 사용하시라, 굳이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꼴이 되게 돼버립니다. PC를 켰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벽돌 증상 혹은 브릭스 상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은 긁어서 보스럼 만들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사용하세요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꾸민걸 PC는 그래도 현 시점에서의 가장 안정성 높고 신뢰성 높은 PC 제작을 위해서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타 업체에 지금 조립을 의뢰를 하셨다 혹은 의뢰를 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먼저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도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게 되면 추후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보통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청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정말 똥손이다, 나는 TV 리모컨의 건전지를 교체를 했는데 엄한 뭐 정수기가 고장이 났다, 이러신 분들 간혹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여러 유튜브 영상도 올려놨는데 그거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주변에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잘할 것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뭐 엄마, 아빠,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까지 여쭤보시고, 없다 그렇게 되면 PC 수리점에서 그 안전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마크를 통해서 그래픽 카드와 파워 서플라이에 부하를 줘서 정상적인 제품인지 초도 분량을 지금 가려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워가 용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파워에서는 찌릭찌릭찌릭 혹은 뭐 쥐새끼 웃는 소리라던가 아니면은 고주파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에다가 아무래도 100%에 가까운 그 부하를 주기 때문에 팬도 100%에 가깝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팬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또 온도 체킹까지 그리고 얘에 맞는 얘 스펙에 맞는 점수가 나오는 것까지 한번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 벤치를 돌려서 한번 또 CPU에 또 부하를 100%를 줍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CPU가 지금 100% 로드율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용률 부하를 줘서 CPU의 온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 보시면은 이제 CPU 헤더 쿨러 헤더 부분에도 지금 온도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죠. OCC를 통해서 저도 온도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53.9도, 54도 아주 정확하게 잘 체킹이 되고 있고요. CPU 온도가 낮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성능, 그 다음에 내구성이 크게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시하게 아까 여겼던 거 서멀 그리스의 도포 방법과 종류에 따라서도 CPU 온도를 대충 낮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PU 쿨러 역시도 성능에 따라서 대폭 CPU 온도를 낮출 수가 있어서 정말 성능 좋게 오래오래 내구성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CPU의 쿨러가 돌아가긴 돌아가고 있는데 CPU 온도가 너무 높게 된다. 그렇게 되면 CPU는 스스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적인 성능 제한을 걸게 됩니다. 성능 제한은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온전하게 제 성능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PC를 사용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PC를 켜고 20분 동안 게임을 돌려보면 진짜 쌩쌩하게 잘 돌아가다가 20분만 넘어가게 되면 뭔가 뚝뚝뚝뚝뚝 끊긴다. 그렇게 되면 스로틀링에 걸렸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는 CPU 온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뭐 서멀 그리스를 재도포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쿨러 교체를 통해서 아주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OCCT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또 기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OCCT만 하더라도 보통 저는 한 2시간 정도는 할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이 제가 지금 제작한 제품들이 물론 아무리 조립을 잘하면 뭐예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야. 지금 다 저명한 회사들이 조립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조립을 잘하면 뭐예요? 진짜 썼는데 불량이 나한테 걸렸네 이러면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립을 하고 있지만 불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지금 하는 테스트 과정에서 많이 걸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고 신뢰하는 제조사 뭐 부품이라 하더라도 100개의 다이아몬드를 만든다 하더라도 한두 개쯤은 불량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염두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도 꾸민걸 PC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엄격하게 테스트를 하고 출고를 해드리니 바로 사용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SSD도 이제 한번 속도 체킹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 3000대, 뭐 2000대 리드라이트 아주 준수한 성능을 갖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D램까지도 장착되어 있는 거라 저는 진짜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이 PC 제작을 위해서 부품 선정을 했으니까 고객님께서도 그냥 견적서만 보고 부품명 나오고 그냥 최종 가격 나와서 이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렇게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견적서가 나왔으니까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내 PC가 이렇게 제작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 21년 차인 꾸민걸 PC에서 어떻게 PC 제작을 하고 또 출고 전 테스트를 과정들을 하나씩 한번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고객님께서 오늘 수령을 해 가실 텐데 아무튼 집에 가셔서 잘 연결하시고 정말 제가 정성스럽게 제작하고 세팅하고 또 어느 것 하나 빈틈없이 또 출고 테스트를 완료를 했으니까 오래오래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오신 그 꾸민걸 PC 인근에서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이신데 아무튼 그 사업장에서 날로 지금처럼 늘 번창하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리니지 클래식에 대해서 PC 제작을 좀 염두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이 진짜 좋은 테크트리 길라잡이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